안녕하십니까. 혁팅TV의 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주제는 중국에서 운전으로 살아남기 편입니다. 간단한 인터뷰와 함께 참고 영상들을 보시면서 중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운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같이 감상해 보시죠.就什么什么了？1915。1915吧。是没线。后来不够少的。我多两个地方干，浙江大。好耶，好好耶，下里苦苦好耶，好好耶，下里苦苦好耶，好好耶。역주행 뭐야？ 18岁的时候，18岁，什么时候开始办的开车证？应该是5年前。就是开到那种，就是什么车子都可以走的路上，比如说电动车，然后自行车都一起的一条路的话，这种就要注意看旁边，因为不知道什么时候它会突然在车子前面出来。这种要非常注意，然后其他的没什么，然后其他的就正常开车就可以了，都是注意基本的就可以。 처음 중국 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좀 한국이랑 많이 달라서 그냥 기사님들이 좀 인상이 안 좋고 운전도 좀 거칠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차 내부가 한국이랑 많이 틀려요. 많이 낡았어. 일단 타면서부터 이제 약간 불안하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타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폭주가 시작되는데 차선을 이제 한 기본 3개 이상 넘나들고 운전 기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피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때 우리 좀 많이 깜짝깜짝 놀라죠. 운전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토바이가 한국처럼 모터 소리가 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때 뭐 옆이든 좌우든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좀 놀라죠 많이 운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우회전 들어가다가 꼬마아이가 아주 작은 자전거를 타고 그냥 초록불이라고 해서 막 자기는 보행신호니까 가고 나는 우회전 신호니까 우회전 들어가는데 이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네. 구독, 좋아요, 谢谢. 많이 봤죠. 역주행은 많이 봤어요. 오토바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역주행을 자주 해요. 자전거처럼 몰기 때문에 자기들이 역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 일본하고 한국은 초등학생들이면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학교가 끝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집에 들어오고 집에 돌아가고 이런 경우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안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애들을 꼭 부모님이 가서 다 픽업을 해야 돼요. 다 애들을 직접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 끝나면 하나씩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학교 끝나는 시간에는 학교 앞에 전부 다 학부모들 차야.
오토바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전부 다 거기 정차하고 있는 차가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시위, 데모하듯이 그렇게 막 주차가 돼 있어서 그 시간대 애들 끝나는 학교 끝나는 시간대는 웬만하면 그쪽 학교가 있는 쪽에서는 운전을 피하는 게 좋다. 그쪽 골목은 그 정도. 일단은 중국의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도로가 처음에 1, 2차선으로 좁게 했다가 갑작스런 발전으로 이게 하여튼 도로가 멋 같아요. 아무튼 운전 초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막 대나가나 그냥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싸우자는 것처럼 대나가나 미는 운전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리고 이 사람이 나를 봤냐 못 봤냐 이런 거를 정확히 보고 이 사람이 봤다 감속을 한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날 봤겠지라고 한국처럼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당연히 나를 봤겠지, 신호가 있으니까 날 봤겠지 하고 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일단은 여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그 운전자 중에서 실제로 사고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사고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못 보고 그냥 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실제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클락션을 울려야 하는 그 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골에서 골목길에서나 시골길에 갈 때는 커브나 회전을 도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클락션을 울려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경우 알리기 위해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클락션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과 다르게 깜빡이 사용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깜빡이를 잘 안 켜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깜빡이 대신에 이제 클락센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자 입장으로 이제 왜 클락센을 쓰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차선을 변경하거나 할 때 앞에서 이제 깜빡이보다는 클락센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갈 거니까 조금 조심해 달라, 내가 지금 들어갈 거다, 이런 신호를 클락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신호가 멈췄을 때 빨간불일 때 이제 초록불로 바뀌기 전에 이제 클락센을 뒤에서 뭐 신호 1초 지났는데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옆에 차를 관심 있게 보실 건데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호를 못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서 너 신호 지금 안 보고 있지, 다른 거 보고 있지, 그래서 클락센으로 울려서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중국에서 운전하시는 한국 분들 중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실 텐데, 저희 집 앞도 그런데 유턴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아무 곳에서 유턴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경우도 많고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항상 그럴 때는 최대한 서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서행한다고 해서 뒤에 차는 빵빵거릴 수가 있어요. 앞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차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 유턴을 하고 뭐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뭐 사거리에서 튀어나온다거나 그래도 절대 당황하시지 마시고 일단 앞을 전방 주시하고 최대한 우리가 사고 안 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중국에는 찻길 옆에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창샤에는 바로 도로 옆에 갓길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 좁은 차선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욕하시고, 입으로 뱉어도 막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만 그냥 무슨 저런 차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전기 오토바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밤에 또 이 오토바이 소리가 한국처럼 부르릉 난다는 게 아니고
하고 전기 소리만 나기 때문에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오토바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라이트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라이트를 전기 충전식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그걸 아낀다고 라이트 안 켜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항상 밤에 운전하실 때는 내가 우회전 한다 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오토바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CC.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 분들이 중국에서 특히나 어느 일정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운전을 하시다가는 소리 없는 전자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혹은 무단횡단이나 이런 걸 하시는 중국 분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신호가 자기 신호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를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이제 운전이 워낙 이쪽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을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이제 여기는 중국이다, 그리고 무조건 전방 주시, 전방 주시 하시고, 그리고 좌우도 항상 살피시고 그렇게 운전하셔야 되고,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신호다 그러면 그냥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 저는 또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섰어요. 근데 그 횡단보도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안 건너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먼저 차가 먼저라는 걸. 원래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차를 먼저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좀 애매한데 싶을 때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운전으로 살아남기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다음 편은 중국에서는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인이 면허증 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이빠이.